4만 톤 쓰레기 폭탄입니다. 이 쓰레기가 4만 톤이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해 보이긴 하는데 대체 어떤 얘기인 건지 먼저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이 굳게 잠긴 건물 입구를 뜯어냅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산처럼 쌓인 쓰레기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각종 폐기물을 쌓아놓고 잠적한 건데 무려 12,000톤이 넘는 양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경기 안성 지역 조직폭력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와 충청, 경북, 전북에 빈 공장이나 창고 11곳을 빌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해준다며 여러 업체들로부터 4만 6천 톤의 쓰레기를 받아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무려 92억 원에 이릅니다. 건물을 빌릴 땐 보증금 일부만을 내고 잔금이나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쓰레기를 치울 비용이 통상 한 4억에서 5억 최소한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걸 낼 돈은 없으니까. 이들은 폐기물이 합법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꾸미려고 정부의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폐기물 운반은 늦은 밤에 이루어졌는데 건물 주변은 가림막을 쳤습니다. 망을 봐주는 문지기, 그다음에 운반 기사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썼나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걸로 92억이나 벌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는데요. 네. 이 범인은 들으신 것처럼 경기 안성 지역 조직폭력배들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식으로 경기 충청, 경북, 전북에서 빈 공장이나 창고 11곳을 빌려서 여기에 일단 쓰레기를 쌓아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 빌린 창고에 잔금이나 월세를 내야 할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 쓰레기를 그냥 놔두고 잠적해버리는 식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서 받은 돈, 이 돈은 그대로 이들의 부당 수익이 되는 건데요. 네. 이 돈만 무려 92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치밀했냐면 그냥 아무 업체나 쓰레기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리 설비나 장비를 일단 빌린 다음에 이 빌린 장비로 인증을 하고 네. 인증을 한 뒤에 다시 반납하는 식으로 가짜 폐기물 업체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 업체에는 우리가 싼 돈으로 쓰레기 처리해 줄게 하면서 훨씬 많은 쓰레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폐기물이 합법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밤에 쓰레기를 갖다 놓거나 이런 네. 치밀함은 기본이었고요. 이런 관련한 해서 계속 몰래 더 많은 쓰레기들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을 했고요. 이들과 공모한 폐기물 업체 대표 59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조폭들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 건물주 입장에서 아까 보니까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치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주, 땅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합니다. 네. 이 황당하게도 제대로 된 보증금이나 월세 받지 못한 것도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 어마무시한 쓰레기까지 실제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11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곳당 적게는 수억이고요. 많게는 수십억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 처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11곳에 있는 이 범죄 이 장소에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이 범죄 수법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참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이 머리를 써가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주 입장에선 지금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물을 앞에 지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에 폐업하는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치워 놔놓고 이제
도망가는 방식으로 해서 큰 피해를 줬는데 아까 요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치우려고 하면. 네. 예전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경북 의성에 그 쓰레기산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이 있어서 뭐 CNN까지 보도할 정도로. 아, 네, 기억나요. 그 너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결국은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의성군이 이제 그 군비를 들여서 결국 이제 나중에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뭐 이 건물 빌려준 주인들이 여기서 뭐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로 밤 시간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악취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네.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치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아마 본인들이 이거를 일단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아마 조폭들한테 이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벌써 수익이 한 92억 정도 났다고 그러잖아요. 어휴. 그러니까 이 수익을 일단 몰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 몰수금에 대해서 일단 구상권을 청구해서 네. 비용이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주인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뭐 한 곳 같은 경우는 뭐 4억, 5억씩 한다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문제는 이거를 갖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요즘 있겠네요. 보면 쓰레기 이 매립장 같은 게 보면 다들 이렇게 정제돼서 하는데 이거는 뭐 이 다 합쳐놓은 그런 쓰레기거든요. 이걸 전부 다 분류할 수 없는 방법이고 네. 정말 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방에 요즘 굉장히 빈 공장들 많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번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는 이 나쁜 이 범죄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속지 마시라.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요.